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는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80여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전해드린 바 있듯이 법정에서 4분 동안 작심 발언을 했는데 그 뒷배경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재판 1심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석 달 만인 것 같네요. 네, 지난 7월 말 1심이 선고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총 7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는 무죄,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특히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했는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복장은 1심 때와 같이 검은 재킷 정장에 검은 정장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블랙리스트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풀어주기 위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오늘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네,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 블랙리스트 문건이 많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굉장히 보니까 아무래도 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에 받을 때는 아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같은 것들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래도 좀 몸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불구속 상태고 집에서 이제 그 법정에 출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안색이 좀 좋아지겠죠.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조윤선 장관 얼굴 보면서 이제 조윤선 장관 메이크업을 좀 봤는데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항상 화려한 모습들을 조윤선 그렇죠. 장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이 구속 상태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 장관 할 때나 그 국회의원 할 때 그런 화려한 모습들은 여전히 이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예. 재판 과정이고 무죄나 유죄 이런 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검은색 정장만 입는 것도 하나의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장관 시절에는 뭐 패션 리더다 이런 평가를 네.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화려하게 하고서는 재판에 출석하면 뭐 그것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진 않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지금 어쨌든 잘못해서 재판받는 사람이 저게 맞아라는 안 좋은 여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별 큰 말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만 하고 법정으로 올라갔는데 7월 말이죠. 법정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때는 성실히 앞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고려를 따라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소감 어떠세요? 사실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위증 혐의로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추가 문건이 발견이 됐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불렀는데 조 전 장관은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법정에 이제 본인의 재판에서 나왔고 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오면서 풀려나면서 했던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면서 실제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조사하라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국 이제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1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청와대 문건에 보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건이 나왔단 말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석이었던
조윤선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리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지원하는 보수단체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여했다는 정황이 예. 나온 문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착잡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전에는 이 증거가 없었고 사실은 증언만 가지고 무죄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수석 밑에서 일했던 행정관들이 조윤선 전 수석은 몰랐다라고 증언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죄가 됐지만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캐비넷 문건이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건이 증거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조윤선 장관의 무죄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문체부 그 장관 시절에 서울 사무실에 뭐 세금을 들여서 네. 전용 화장실을 또 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뭐 의혹이라고 그러니까 뭐 의혹이라고 하면 또 범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네. 그건 범죄는 당연히 아닌 거고. 글쎄 이것을 조윤선 전 장관이 양면성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네. 화장실 그냥 뭐 좀 쓰면 되지 뭘 전용 화장실까지 만드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반대의 측면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조윤선 장관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는 달리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또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에도 전용 화장실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화장실 하나 설치한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예. 얘기하면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왼쪽에 네. 있는 사진이 체력 단련실이어서 원래 저게 그 직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력 단련실로 운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 공간을 빼서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더 나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서울 출장소거든요. 원래 근무지는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 왔을 때 잠깐 머무르고 직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저기에 굳이 전용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전임 장관들은 한 번도 전용 화장실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같이 사용을 했었고요. 또 이제 본인은 뭐 여직원들이 불편할까 봐 그랬다고 얘기하고 밑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본인이 임명되고 일주일 만에 저기 결제가 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결제를 했고요. 예. 3,800만이라는 세금이 들어갔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써서 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장소까지 뺏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대기업 일부 뭐 CEO 얘기하셨지만 저희 동아일보 사옥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굳이 일부라고 세금- 일부. 예, 굳이 세금을 들여서 저렇게 개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게 조금 더 여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